안녕하십니까. 컴마이구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2014년 1회 데이터베이스 일반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현재 레코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레코드셋 개체 메서드로 옳은 것은 레코드셋,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데 실기 들어가면 자세히 배울 겁니다. 필기 때는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문제풀이가 됩니다.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수정한다라는 그런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SQL에서 업데이트가 뭐죠? 업데이트가 갱신한다, 수정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일단 3번이에요. 그래서, 레코드 셋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레코드 셋의 이제 개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테이블이나 실행된 명령 결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레코드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레코드 셋이란 것이 레코드 집합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테이블이 하나 있으면요. 쿼리, 그러니까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셀렉트,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은 이 테이블에 대한 어떤 복사본의 개념에 어떤 레코드들이 또 만들어지겠죠.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만드는 개체가 레코드 셋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레코드 셋의 기본적인 이제 주요 메서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업데이트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변경사항을 저장한다, 갱신한다, 수정한다, 그런 설명이 나오면은 업데이트가 되고요. add new는 말 그대로 새 레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add new, 새로운 레코드를 만드는 거고요. 더하는 거고요. delete는 말 그대로 레코드를 삭제하는 그런 이제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듈은요,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풀이를 하고 있는 프로시저 있죠. 그 프로시저가 모여서 그것을 우리는 모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듈은 기본 모듈과 클래스 모듈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엑셀에서도 프로시저, 함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 작업을 하는 것은 키보드에서 Alt하고 F1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 VBE 이제 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현재 그 파일에 지금 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럼 삽입이 나옵니다. 삽입이 나오는데 모듈을 만들 수도 있고 클래스 모듈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듈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요. 기본 모듈이 있고 클래스 모듈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겠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만들어지는 모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듈은 클래스 모듈하고 기본 모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아셔도 문제 해결은 될 겁니다. 1번에 보시면은 모듈은 클래스 모듈, 응용 모듈, 기타 모듈로 분류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이 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모듈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듈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프로시저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프로시저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모듈이다. 서브, 그리고 엔드 서브, 펑크션, 엔드 펑크션.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자 정의 함수죠. 우리 엑셀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시저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우리는 기본 모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클래스 모듈은요. 새로운 개체를 정의하기 위한 모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코드 셋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개체들을 이제 액세스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지원을 해주는 그 개체 말고요.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개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모듈이 되는 거고요. 클래스 모듈에서 정의한 프로시저는 개체의 속성, 메서드가 됩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정도 아시면 됩니다. property, get, 구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좀 생소하죠. 그래서 클래스 모듈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 기본 모듈은 늘 우리가 접하던 프로시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인데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2번 클래스 모듈은 사용자 정의 개체를 만들 때 사용한다. 맞죠? 새로운 개체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모듈은
선언부를 가진다. 자, 선언부라는 것이 뭐냐면은 모듈 내에 사용하는 변수 등을 이제 선언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주로 우리는 이제 변수 선언을 잘 하지 않는데요. 이제 프로시저에 보면은 dim 해서 자, 변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썸이다. 그럼 sum, as 해서 뒤에 자료형이 오는 이런 이제 구문이 있어요. 구문이 있는데 이것을 선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 그러니까 sum이라는 이 변수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있다라는 점도 아시면 됩니다. 4번, 이벤트 프로시저는 특정 개체에 적용되는 서브 프로시저다. 자, 이벤트 프로시저 계속 여러분들 만들어 보셨죠?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제 단추가 하나 있으면은, 자, 폼이라든지 보고서에 단추가 있으면 이 단추를 뭐 자,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서브 앤드 서브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명령문을 입력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이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 개인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렇게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퍼스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생각을 해보시고 보기를 읽어보시면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 다수의 이용자들이 서로 상이한 목적으로 동일 데이터를 공유한다. 공유한다. 자, 키가 되는 것은 공유한다는 겁니다. 자, 기사 퍼스트에 분명히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강의 자료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기출문제라든지 각종 자료들이 있죠. 자, 이 자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적이 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2번, 데이터의 검색이나 갱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의 중복을 최대화한다. 자, 이거 절대로 틀렸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중복을 최소화한다라는 얘기가 꼭 나와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얘기할 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해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 주소를 넣을 수가 있겠죠. 회원가입할 때 주소 한번 넣고요. 자, 그 다음 강의를 신청하고 교재 배송을 위해서 또 주소를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뭐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또 주소를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주소인데 여기에서도 한번 입력하고 여기서 또 한번 입력하고 여기서 또 한번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 주소를 각각을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을 이렇게 여러 개 두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중복을 최소화하고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만일 주소를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이렇게 입력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수정한다.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어요. 그럼 수정하게 되면은 이 내용도 수정해야 되고, 이 내용도 수정해야 되고, 이 내용도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를 잘못 수정을 했다. 수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전 주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고요. 갱신했을 때 데이터가 중복이 이렇게 많으면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에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교재 배송이 엉뚱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소를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소를 가지고 와서 교재를 배송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배송이 될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얘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중복을 최대화한다라는 설명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중복은 최소화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자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특정 조직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했다. 자, 특정 조직, 자,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구조화되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구조가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보안 및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DBA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정의어 DDL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을 변경하고 테이블을 제거한다. 이런 것들은 보통 DBA가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반 사용자잖아요. 일반 사용자가 테이블을 만들고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되겠죠.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조작어, DML,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삽입하고 삭제, 갱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일반 사용자가 가능해요. 자, 제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권한을 부여를 한다든지, 뭐 권한을 취소한다든지, 뭐 트랜잭션, 뭐 일단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런 관리적인 측면, 자, 관리적인 측면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DBA가 당연히 해야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안,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자, 말이 어려운데 이런 것은 관리적인 측면이에요. 관리적인 측면이고 어떤 제어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DCL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처별로 그룹이 설정된 매출 내역 보고서에서 본문 영역에 있는 TXT 순번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해당 거래처별로 매출의 순번을 1, 2, 3으로 표시하려고 할 때 TXT 순번 컨트롤의 속성 설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 지문이 긴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시에서는 입구 아이디라는 것이 이제 그룹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 아이디별로 해서 이렇게 그룹화가 된 겁니다. 자, 그룹화가 되었고요. 그룹화가 되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순번이라는 게 있죠. 순번이 있습니다. 자, 순번이 1, 2, 3, 4. 1, 2, 3, 4. 일련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일련 번호가 각각의 그룹 내에서 일련 번호가 이렇게 매겨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룹 내에서 일련 번호가 1부터 해서 1씩 증가되도록 만들려면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요. 자, 디자인 보기에 가서 자, 해당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있겠죠. TXT 순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TXT 순번이 어떤 값을 가지냐면은 일단 컨트롤 원본은요. 1을 주는 거예요. 등호해서 1. 왜? 1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누계 합계. 자, 누계 합계를 그룹으로 주면 됩니다. 자, 누계 합계를 주는 방법이 아니요, 그룹 모두가 있어요. 만일 아니오라고 한번 주면요. 자, 아니오라고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일련 번호가 이제 입력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모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모두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룹을 무시를 하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 번호가 일씩 계속 증가되면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은 등호 1. 자, 등호하고 1 줘야 되고요. 누적 합계 속성은 그룹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다음 중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여 숫자로 된 필드에 요약값을 나타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과정을 그림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직접 실습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고서 마법사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필드를 가지고 올게요. 다음 버튼 누르고요. 그룹 수준을 지정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룹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룹화. 보통 우리가 보고서 디자인 보기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필드를 선택을 해서 뭐 그룹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법사에서 그룹화를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하지 않으면요. 여기 아래쪽에 요약 옵션이라는 버튼이 나와야 되는데 요약 옵션이 안 나와요. 그룹 수준을 지정을 해야만 요약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맞는 설명인데요. 지금 나오지 않죠. 근데 요약 옵션을 한번 그룹 수준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품명을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물품명을 지정을 하면은 물품명이 그룹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은 요약 옵션이 나오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요약 옵션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요약 옵션 눌러보면은 판매 단가, 매입 단가에서 합계 평균 최소 최대 값을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보세요. 자, 물품명이 그룹화의 기준이 되는 필드가 되고요. 나머지 필드들은 그대로 나올 건데 판매 단가고 매입 단가는 숫자로 되어 있는 이제 필드가 될 거고요. 숫자로 되어 있는 필드들은 합계로 구할 수도 있고 평균, 최대 최소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룹에 대한 어떤 요약된 정보를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필드 같은 경우에는 요약 옵션에서 합계, 평균, 최소, 최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룹화에 대한 집계, 어떤 요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모두 선택을 하셔도 되고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보고서의 모양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침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결과 보시면은 좀 복잡한데,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렬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자, 물품 명의에 레코닝 나와 있고요. 그때 합계, 평균, 최소, 최대값, 자, 판매 단가에 대한 데이터가 정렬이 잘 되지 않았는데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자, 아래쪽에 또 물품명에 따른 합계, 평균, 최소, 최대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보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2번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3번, 정렬 순서와 무관하게 요약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조금 전 제가 정렬했습니까? 정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4번, 요약 옵션은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중에서 한 가지 계산값만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다 제가 선택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2번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모든 필드를 가지고 오고요. 자, 물품명을 제가 그룹 수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룹화 옵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요. 물품명을 그룹화를 하는데 그룹화할 간격, 그러니까 물품명이 텍스트가 뭐 그 길이가 5자가 될 수도 있고 4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가 있을 건데 그때에 앞에 두 문자만 가지고 그룹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버튼 누르고 요약 옵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 버튼 누르시면은 앞에 두 글자만 이렇게 그룹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 마법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모양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위에 선택해야 할 모양으로 옳은 것은, 자, 보고서의 모양, 마법사에서 지원하는 모양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습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령자 명단 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령부서 직위 이름이 있습니다. 자, 발령부서에는 관리부, 영업부, 기획조정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리부가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고요. 직위도 이제 같은 값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화를 할 겁니다. 발령부서 그룹화하고 직위도 그룹화를 해서 이 세 개의 필드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세 개의 필드만 일단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요. 발령부서를 일단 그룹화를 하고 그 다음 직위도 제가 그룹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다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룹화를 했는데도 그 요약 옵션이 안 나오죠. 버튼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은 필드를 잘 보시면요. 숫자로 된 필드가 없잖아요. 합계, 평균,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숫자로 된 필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 옵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양이 나오네요.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단계, 블럭, 외곽선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단계 보시면은 어떤 계단의 형식이죠. 자, 관리부가 하나 나왔고요. 같은 행위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단에 과장이라고 표시가 되고, 그리고 같은 행위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다음 계단에 또 이름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단, 단계,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블럭 한번 보겠습니다. 블럭은 좀 다르죠. 블럭의 단위로 해서, 관리부면 관리부 단위로 해서 이렇게 4개의 행으로 해서 저장이 되고요. 기획조정, 업무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같은 행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단계, 계단의 형식이 아니죠. 외곽선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외곽선을 선택을 하니까
좀 띄엄띄엄 데이터가 표시가 되네요. 발령부서 관리부 위쪽으로 일단 그 위치가 잡혔고요. 직위가 과장일 때 이름이 쭉 나오고요. 직위가 사원일 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좀 뭔가 띄엄띄엄 데이터가 표시되는 그런 이제 방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 찾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계, 블럭, 외곽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단계는 어떤 계단 형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 데이터는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 것을 미리 보기 이 그림으로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단 형식이죠. 이럴 때는 단계입니다. 단계예요. 자, 그다음 블럭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 나온 것이 이 블럭 방식이죠. 블럭 방식은요. 첫 번째 데이터가 한 줄에 쭉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거 한 줄에 입력이 안 됐죠. 첫 번째 데이터가. 자, 첫 번째 데이터가 한 줄에 쭉 이렇게 입력되는 형식이 블럭이에요. 자, 외곽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는데 무언가 띄엄띄엄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띄엄띄엄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은 표시가 되면은 외곽선이다.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행에 이렇게 데이터가 모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럭이다. 그렇게 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하위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위 보고서, 하위 폼 뭐 같은 의미입니다. 차이점은 없어요. 자, 하위 폼이든 하위 보고서든 다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그래서 다른 컨트롤을 삽입을 하듯이 자, 하위 폼, 하위 보고서를 클릭을 해서 뭐 해당 위치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위 보고서 마법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뭐 마침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일단 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좀 복잡한데요. 이제 보고서 내에 또 다른 보고서가 이렇게 입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고 하위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 보고서에서 선택된 데이터들을 연결된 데이터들이 하위 보고서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추풍령에 대해서 하위 보고서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여기 황간이네요. 황간에 대해서 하위 보고서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개념은 아시겠죠? 보고서 안에 삽입되는 또 하나 보고서를 하위 보고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대다의 관계를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폼도 마찬가지,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고서 내에 보고서가 있는 형식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을 주 보고서고 이것을 하위 보고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1이 되고요. 이게 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택한 하나의 값에 대응되는 여러 개의 값들을 보고서 형태로 표시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대다 관계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주 보고서와 하위 보고서는 관련된 필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위 보고서에서는 주 보고서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들만 표시가 된다. 뭐 폼이나 보고서나 같습니다. 테이블, 쿼리, 폼, 다른 보고서를 이용하여 하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하위 보고서의 개수에 제한은 없고요. 하위 보고서를 7개 수준으로 중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폼하고 같죠. 그러니까 보고서 내에 보고서가 있고요. 또 보고서 안에 또 보고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수준이 7단계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보기 보도록 하죠. 1번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하위 보고서 컨트롤에 포함된 레이블은 삭제가 가능하다. 자,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하위 보고서, 하위 폼 모두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은 당연히 편집할 수 있어야겠죠. 자, 2번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삽입된 하위 보고서의 크기 조절은 가능하지 않다. 아닙니다. 뭐 삭제라든지 크기 조절까지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3번 일대다 관계에서의 하위 보고서는 다 쪽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표시된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죠. 주 보고서가 1, 하위 보고서는 다가 되는 겁니다. 4번 하위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자, 조금 전 보여드렸죠.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호봉이 6인 사원의 연봉을 3% 이상 된
값으로 수정하는 실행 쿼리를 작성하고자 할 때 아래의 각 괄호에 넣어야 할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 형식만 아시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정, 갱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업데이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 set where, 조건이 있을 때는 where 들어가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업데이트 set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업데이트 다음에는 테이블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원 테이블 들어왔고요. 자, 그다음 조건이 있었네요. 그죠? 호봉이 6이다. 자, 호봉이 6일 경우에 그 사원들에 대해서 연봉을 인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where절 뒤에는 호봉은 6이다.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set 뒤에 set을 하는데, 갱신을 하는데 어떻게 갱신할 거냐? 자, 등호에서 연봉을 3% 인상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기존의 연봉에다가 곱하기, 우리 엑셀에서는 103%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요. 3%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곱하기 3%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인상되는 그 수치만큼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0이다. 그럼 3%를 곱하면 이게 얼마예요? 이건 3이죠. 왜? 3%는 0.03이 되기 때문에 3이 되는 겁니다. 아니, 기존의 연봉이 더해지는 계산이 아니죠. 그래서 곱하기 103%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엑셀에서는 퍼센트가 먹힙니다. 수식에서. 근데 엑세스에서는 퍼센트를 이제 그 소수로 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퍼센트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3%가 1.03이잖아요. 그래서 1.03을 곱해서 이렇게 연봉을 다시 갱신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set하고 where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조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설명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서로 연결한다는 의미로 해서 조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깊이 설명드리면요,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서 물론 모르셔도 되지만은 나왔던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내부 조인이다.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조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인.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셀렉트 부서의 부서 번호, 부서명, 사원 이름 필드를 검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서와 사원 테이블에서 검색을 할 겁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은 부서와 부서 번호, 사원과 부서 번호, 필드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인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연결하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것을 보니까 A001, A001, 그리고 A001 여기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 A002, A002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조인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죠. 부서 번호, 자, 여기서 부서 번호, 부서명, 사원 이름을 검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 번호는 A001, A001, A002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응되는 값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그때 부서명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부서명도 찾고요. 그때 이름도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이너 조인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거고, 자, 이것을 이너 조인의 이제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플럼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을 표현을 할 때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부서하고 사원, 쉼표로 해서 바로 연결되어서 입력을 했죠. 자, 연결돼서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부서하고 사원하고 조인이 된다라고 중간에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너 조인. 자, 그 다음 where 해서 조건이 나왔잖아요. 근데 where는 없습니다. on 들어갑니다. on 들어가고 뒤에 조건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겠죠? 자, from 뒤에부터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where는 없고 on이 들어갑니다. 자, left join 그리고 right join 말씀드릴게요. 자, left join만 아시면은 right join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요. 오른쪽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인을 하는데요. 레프트 조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프트 조인을 하게 되면은 왼쪽 테이블에 있는 모든
그 레코드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이너 조인 했을 때는 자, 공통되는 것만 조인돼서 결과가 만들어졌었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었어요. 여기까지. 근데 왼쪽을 기준해서 모두 표현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그 부소 번호 중에서 A003은 여기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인을 했을 때는 A003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레프트 조인을 하게 되면은 왼쪽 테이블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왼쪽 테이블. 그래서 왼쪽 테이블에 A003도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A003 인사부 검색이 되는데 그래서 뭐 대응되는 값이 없잖아요. 조인되는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널이 되는 거예요. 널. 됐습니까? 이게 레프트 조인이 되는 거고요. 라이트 조인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동호회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을 조인하여 지리한 결과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지리로 옳은 것은 자, 조인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결과를 보시고 어떤 조인을 이용을 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동호회 테이블이 있고 사원 테이블이 있고요. 지리한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조인을 할 때는 각각의 이제 테이블에 서로 연결되는 필드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4번 그리고 여기 또 4번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조인이 되는 연결해주는 그런 필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이제 같은 값을 찾아야겠죠. 일단 자, K230, K230, K300, K300 나머지는 없네요. 그죠? 나머지는 없고요. 일치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이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나타났네요. 그죠? 자, 그리고 회원 아이디. 자, 여기 있는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에요. 회원 아이디. 그때 대응될 때 회원 아이디. 자,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자, 동호회점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점을 기준해서 왼쪽은 테이블, 뒤에는 필드예요. 자,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4번은 동호회도 있는 필드고요. 사원에도 있는 필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 있는 4번이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앞에 테이블명을 한 번 더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호회.4번 해서 동호회에 있는 4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옵니다. 자, 동호회.이름. 자, 그때 대응되는 이름 또 가지고 옵니다. 사원.4번. 사원에 있는 테이블에 4번 또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이거 뭐 동일하겠죠. 자, 사원의 이름. 여기도 이름 있잖아요. 그죠? 자, 가지고 옵니다. 자, 그때 주소 가지고 옵니다. 자, 주소는 여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 테이블명을 넣을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자, 서로 대응되는 서로 같은 행만 검색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존재하는 행만. 그러니까 조인한 그 결과만 가지고 온 겁니다. 순수하게. 자, 그때 하는 조인 방법이 이너 조인이죠. 일반적인 조인의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너 조인이 아닌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select from이죠. 자, select 검색할 필드가 되는 겁니다. 자, 동호회에 있는 모든 필드, 사원에 있는 모든 필드를 검색하겠다는 뜻이고, from 뒤에는 테이블이 들어가잖아요. 자, 동호회하고 사원 테이블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조인이 되는 거잖아요. 조인 중에서도 이너 조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주시면 되고, 자, on 뒤에는 뭡니까? on 뒤에는 이제 서로 조인하기 위한 필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호회에 있는 4번하고 사원에 있는 4번이 같다라는 그런 이제 조인되는 필드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중 학번, 이름, 전화번호 필드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재학생 테이블과 졸업생 테이블을 통합하여 나타내는 쿼리문으로 옳은 것은 자, 통합한다고 그랬습니다. 통합한다는 얘기는요. 재학생 테이블하고요. 졸업생 테이블하고요. 합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합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합칠 수 있는 이유가 필드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필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합쳐지면 될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유니온이 되겠습니다. 유니온. 자, 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중복 없이 병합할 때는 유니온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테이블, 뒤에 있는 테이블, 자, 유니온해서 서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select from 그대로 들어가고요. 재학생에서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 졸업생 테이블에서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검색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병합한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서명에 access라는 단어가 포함된 도서 정보를 검색하려고 할 때 아래 SQL문에 where절에 들어갈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포함한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포함한다. 만일 액세스인 도서명이 액세스인 이제 도서를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 where절에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도서명, 등호, 액세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등호 이용을 해서 그대로 조건 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액세스가 포함되어 있는 도서의 정보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세스 뭐뭐뭐, 자, 뭐뭐뭐 액세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 이름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like 연산자를 이용을 합니다. like. 자, 문자열이 일치할 때는 등호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like를 이용하면요, 포함한다라는 이 조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함한다. 자, 그때 표현하는 방법이, 등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like가 들어가야 됩니다. like 들어가고요. 자, A를 포함한다. 이거 잘못됐네요. 자, A를 포함한다로 하게 되면은 A 하고요. 앞뒤로 별표 붙여주시면 돼요. 자, 별은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액세스에서 앞뒤로 별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액세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등호가 아니고 like가 들어가줘야 돼요. 등호 아닙니다. like가 들어가줘야만 제대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where절에는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다음 중 기본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회원 테이블이라면은 아이디가 주로 이제 기본 키로 이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레코드의 값들하고 구별할 수 있는 필드, 중복되지 않는 필드, 그것을 보통 우린 기본 키로 정의를 합니다. 1번에 보시면은 테이블에 기본 키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된다. 반드시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항상 이제 뭐 반드시 꼭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잘못된 설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고 저장을 하면요,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경고는 보여집니다. 경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아니요 선택을 하면요, 기본 키 정의 안 하고 테이블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고요. 기본 키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액세스에는 단일 필드 기본 키와 일련 번호 기본 키만 정의 가능하다. 뭐뭐만 또 나왔네요. 기본 키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 단일 필드, 다중 필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련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일련 번호 필드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필드를, 데이터 형식을요, 일련 번호로 지정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1, 그 다음 2, 3, 4, 5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세 레코드를 추가할 때마다 일련 번호가 그 다음 숫자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자, 이 숫자들은 기본 키를 정의할 수 있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중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련 번호 기본 키가 있고요. 그럼 단일 필드 기본 키는요, 아이디가 있고 성명이 있고 뭐 주인번호가 있고 여러 가지 필드가 있는데 하나의 필드만, 이제 한 필드만 기본 키로 정의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중 필드는 여러 개의 필드를 동시에 기본 키로 정의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다중 필드에 대한 설명이 빠졌습니다. 3번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필드도 기본 키로 지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키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할 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이디가 A001 그리고 그 다음 A001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아이디라는 필드가 있으면 이거 기본키 정의 가능합니까? 기본키 정의 안 되죠. 중복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 4번 여러 개의 필드를 합쳐 기본키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다중 필드 기본키가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액세스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 내보내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액세스에 있는 뭐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형식으로 해서 형식을 바꿔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뭐 테이블을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외부 데이터에 가서 내보내기 가시면은 여러 가지 뭐 엑셀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제 형식들을 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해당 계절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에서 뭐 엑셀, 뭐 워드, 뭐 PDF, 또 액세스 파일, 뭐 텍스트 파일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해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내보내기는요, 데이터베이스 개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등의 자 이런 개체들을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뭐 엑셀이라든지 뭐 PDF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자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식을 변경해 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주의할 점 한번 해보죠. 자, 테이블에서 우리가 쿼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쿼리라는 것은요, SQL, 자, SQL 언어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액세스를 이용을 할 때는 SQL을 직접 입력하지는 않고요. 쿼리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액세스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실기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테이블이라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쿼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쿼리를 내보내기를 했어요. 내보내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쿼리가 제대로 내보내기가 실행이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테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보내기를 하면은 그 어떤 설정 상태, SQL로 설정했던 그 내용들이 제대로 내보내기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은 실행 결과만 내보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QL문, 그러니까 세부적인 설정 그 어떤 사항을 정확하게 다 내보내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아무래도 액세스라는 이 작업 환경하고 내보내기 하는 이 형식하고는 작업 환경이 다르잖아요. 응용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 정도는 내보내기 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SQL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내보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이제 응용 프로그램 형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액세스하고 동일하게 내보내기는 되지 않습니다. 자,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구조, 서식 등은 내보낼 수 있지만 제약 조건, 관계, 뭐 인덱스 같은 속성은 내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에서 이런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틀이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구조가 되는 거고 뭐 서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레코드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게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데이터베이스의 독특한 어떤 속성들이 있죠. 제약 조건이라든지 뭐 어떤 관계라든지 인덱스라든지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사용을 하는 그런 속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은 내보내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속성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것을 머리에 두시고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엑셀, 워드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 있다. 텍스트 파일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3번 쿼리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경우 텍스트 파일에는 쿼리의 SQL문이 저장된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SQL문은요 저장이 안 되고요 결과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및 쿼리를 내보내는 경우 전체 개체를 내보내거나 추가 서식 없이 데이터만 내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만 보낼 수도 있고 어떤 구조만 그리고 서식만 이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입력 마스크에서 사용되는 기호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입력 마스크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송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럼 거기 이제 우편번호라는 게 들어가겠죠. 우편번호. 자, 우편번호가 들어갈 건데 이 우편번호를 단순히 텍스트로 해서 형식을 지정하기보다도 자, 우편번호의 형식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형식이 있다라면은 자, 여기 숫자가 들어가지 문자는 안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형식을 미리 틀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는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속성이 입력 마스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필드에 대해서 틀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게 입력 마스크가 되고요. 그때 이게 여기에 뭐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는 기호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호 문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L이 있고 물음표가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는요, 영문자하고 한글만 입력이 가능한 겁니다. 영문자하고 한글. 자, 그럼 숫자 입력할 수 있습니까? L, L, L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L, L, L. 자, 필드가 있는데, 자, 그 필드에 대해서 입력 마스크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필드에다가 111 입력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력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제 문자만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입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하는 사람이 똑똑해서 잘 알고 입력하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틀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L하고 물음표는 영문자하고 한글만 입력을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L 같은 경우는 필수예요. 필수. 이랬으면은 세 자리를 무조건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물음표는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세 자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두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자, 대문자 A, 소문자 A네요. 자, 대문자 A, 소문자 A는 영문자, 한글, 숫자. 여기에다가 숫자가 더해졌네요. 그죠? 자, 이게 또 필수가 대문자 A는 필수가 되고 소문자 A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앰프센트가 있고 C가 있네요. 앰프센트하고 C가 있습니다. 자, 모든 문자나 공백까지 입력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문자와 공백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앰프센트는 필수, C는 이제 선택적인 그런 이제 입력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0, 9 이제 그 우물정자, 샵기호.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숫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숫자. 자, 0은 숫자만 입력 가능해요. 0은 숫자만 입력 가능하고요. 9는 숫자나 공백 입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샵은 숫자나 공백 입력 가능하지만 공백은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그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그 정도 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0은요, 필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기호가 있습니다.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완벽하게 다 암기를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은 일단 필수라고 하는 이 이제 입력 마스크라도 기억을 하시면요.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모든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틀렸다 맞다라는 정도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일단 이제 기본적인 입력 마스크만 일단 기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0은 뭐죠? 조금 전 숫자만 입력 가능하고 필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건 무조건 틀렸죠. 자, 9는 필수가 아니죠.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0하고 9하고 지금 보시면은 바뀌었습니다. 선택 요소로서 숫자나 공백을 입력하는 것은 9예요. 9. 이게 9입니다. 9. 자, 필수고 0에서 9까지 숫자 이건 뭐예요? 0이에요. 바뀌었네요. 그죠? 샵은 선택 요소로서 A에서 Z까지 영문자를 입력한다. 자, 샵은 숫자나 공백이죠. 숫자나 공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것도. 자, 앰프센트는 필수 요소. 자, 앰프센트는 필수 요소가 되고요. 이제 단일 문자, 그러니까 문자란 얘기예요. 문자나 공백을 입력한다. 그러니까 문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필드 속성을 설정한 경우 입력값에 따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은 일단 실수로 되어 있고요.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수라는 것은 소수점 아래 데이터들이 소수 아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렇게 데이터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형식이 표준이에요. 표준은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고요. 천 단위마다 쉼표가 붙는 겁니다. 표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형식이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소수 자릿수는 1이에요. 일단 표준에서는 소수 자릿수가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지만은 소수 자릿수가 1이다라고 여기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 기본값은 0이 되고 유효성 검사가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된다는 얘기는 1도 입력해서는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입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필수가 예 되어 있네요. 그죠?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1을 입력하는 경우 값이 입력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1을 입력하는 경우 값이 입력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성 규칙에 의해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입력이 안 돼요. 3번 필드 값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자, 기본값을 얘기하네요. 기본값으로 0.0이 입력된다. 왜 0.0입니까? 소수 자릿수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4번 1234를 입력하는 경우 표시되는 값은 1234.0이 된다. 자, 소수 자릿수는 제대로 맞았는데 표준에서 걸리겠네요. 표준에서 1000단위마다 쉼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컨트롤로 옳은 것은 콤보 상자, 목록 상자, 옵션 그룹, 명령 단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콤보 상자, 목록 상자, 명령 단추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옵션 그룹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중에서 자, 여기 보면은 옵션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영역을 지정하면은 옵션 그룹 마법사라고 실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옵션 그룹은요, 이런 경우에 이용을 합니다. 뭐,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성별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레이블에다가 남성, 그리고 아래쪽에다 여성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남성, 여기 여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요.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합니다. 자, 남성을 선택하도록 할 거냐, 여성을 선택하도록 할 거냐,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도록 한번 선택을 하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 그때 선택했을 때 반환되는 값, 남성은 1, 여성은 2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다음 일단 진행하고요. 자, 여기서 저 현재 설정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조금 전 선택했는 것은 옵션 단추입니다. 옵션 단추. 자, 이거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 선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 확인란을 선택할 수도 있고 토글 단추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선택한 모양 바뀌죠. 자, 이거 선택한 모양 바뀌죠. 그러니까 모양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또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옵션 같은 경우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토글 단추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비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은 뭐 옵션 그룹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룹의 틀, 자, 확인란, 옵션 단추, 토글 단추 등으로 구성이 된다. 선택할 수 있죠. 필드 크기가 정수인 숫자 데이터 형식이나 예, 아니오로 설정된 필드에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예냐, 아니요, 뭐 이런 것들을 설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필드를 가지고 원하는 값을 클릭하여 쉽게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맞죠? 몇 개의 컨트롤을 그룹으로 하여 제한된 선택 조합을 표시할 때 사용을 한다. 자, 이렇게 그룹으로 설정을 해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합을 표시를 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옵션 그룹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폼에서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의 필드 값을 보여주고 값을 수정할 수 있는 컨트롤로 가장 적절한 것은 테이블을 만들고요. 자, 테이블 만들어서 레코드가 입력되어 있겠죠. 자, 이거 뭐 성명 필드, 뭐 이것은 뭐 과목 필드, 뭐 이런 식으로 필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폼을 만들 때 이렇게 필드를 가지고 오죠. 필드의 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컨트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운드 컨트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테이블하고 연결이 되어서 테이블의 값을 이제 폼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의 분류를 보시면은 바운드 컨트롤 금방 말씀드린 거죠. 자, 바운드란 뜻이 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화면에서 표시가 되고 또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텍스트 상자 컨트롤,
자,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 속성이 있죠. 자, 원본 속성에다가 필드명을 입력하게 되면은 바운드 컨트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언바운드 컨트롤은 반대죠. 반대. 연결되지 않은 컨트롤. 뭐 레이블 같은 경우. 레이블은 단순히 그냥 데이터 그냥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계산 컨트롤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등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식이 입력이 되면은 이제 계산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운드 컨트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보시면은, 자, 본문이 있습니다. 자, 레코드가 있죠. 자, 레코드가 있고,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폼의 내용, 본문 내용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10페이지로 인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페이지마다 머리글과 바닥글이 인쇄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폼 머리글이 있고 폼 바닥글이 있는데, 이것은 폼의 이제 상단에, 첫 페이지 상단에 한 번, 그리고 뭐 하단에 한 번 이렇게 인쇄가 되겠죠. 자, 그 정도 뭐 개념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폼 머리글은 인쇄할 때 모든 페이지의 상단에 매번 표시된다. 자, 모든 페이지의 상단에 매번 표시가 되는 건 뭐죠? 그건 페이지 머리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폼 머리글은요, 인쇄를 할 때, 첫 페이지 상단에 한 번 표시가 되는 겁니다. 2번, 하위 폼은 폼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폼을 의미한다. 자, 이게 기본 폼이 있고요. 폼 안에 또 다른 폼이 들어갈 수 있죠. 이것을 하위 폼이라고 합니다. 3번 폼 바닥글은 폼 요약 정보 등과 같이 각 레코드에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가 입력되는 구역이다. 자, 폼 바닥글 보시면은, 자, 합계해서 연봉의 합계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연봉, 본문에 있는 연봉의 값을 합계를 폼 바닥글에 폼에 대한 이제 요약 정보가 되겠죠. 요약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4번 본문은 사용할 실제 내용을 입력하는 구역으로, 자, 본문은 실제 레코드들이 표시가 되는 거죠. 폼 보기 형식에 따라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하거나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시한다. 자, 폼 속성 중에서 폼 보기가 있습니다. 폼 보기. 자, 기본 보기가 있어요. 기본 보기. 자, 기본 보기에 보시면은, 단일 폼이 있고 연속 폼이 있습니다. 자, 차이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단일 폼은요, 자, 이렇게 레코드가 하나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연속 폼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레코드가 연속적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 필드가 1인 레코드의 개수를 계산하고자 할 때에 수식으로 옳은 것은, 학생 테이블의 기본 키는 학번 필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엑셀에서 함수 이용하듯이 엑셀에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조건에 맞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사용했던 함수가 카운트와 같은 그런 함수들이 있었죠. 자, dCount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엑셀에서는. 자, 인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첫 번째 인수, 도메인,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도메인은요, 테이블이나 쿼리를 뜻하는 겁니다. 테이블이나 쿼리. 그러니까 뭐 테이블을 대상으로 건수를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쿼리를 대상으로 해서 또 개수를 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학생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상, 그 범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테이블, 자, 이게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도메인. 자, 그다음에 인수라는 것은 이제 dCount가 인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인수의 개수. 개수를 구할 필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기를 보시면은 필드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dCount하고 관련된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별표. 이것은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일단 자, 별표가 들어갔는데 이와 같이 이제 모든 필드를 의미하는 별표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건수를 구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세한 것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필드가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은 학년 필드가 1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년은 1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dCount에서 별표, 자, 필드에 별표 들어갔고요.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이고요. 조건은 학년이 1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별표를요,
학번 필드로 해서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을 학번으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왜냐하면은 자, 건수를 구하는데 건수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럼 레코드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학년이 1이고요. 이건 2가 되고 3이 되고 이건 1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D카운트의 결과 학렬이 1인 그때 D카운트의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2가 되겠죠. 왜? 두 건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건수를 계산할 필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필드가 기본 키인 학번이 있을 거고요. 뭐 주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필드 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필드 하나를 선택을 그냥 해주면 돼요. 자, 선택을 하는데 주의할 점은요. 중복되지 않은 필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은 필드를 선택하는 것이 카운트의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가 들어가도 되지만은 기본 키인, 자, 기본 키는 중복되지 않고 반드시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학번 필드를 여기에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본 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필드들을 이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꼭 기본 키가 아니고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혹시 보기에 별표 이제 외에 학번이 들어갔다라면 그것도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